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T입니다. 자, 저희 한 권으로 끝내는 토익 스피킹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Part 2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트 2는요. 저희 이 파트 1에 이어서 오는 이 두 번째 섹션으로서 문항 번호로는 3번이죠. 저희 Describe a Picture이라고 해서 사진을 묘사하세요가 바로 미션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출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해서 예문들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번 강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내문부터 보셔서 일단 시험 환경에 조금 노출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내문 화면 요게 그대로 캡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uestion 3, describe a picture.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맞아 준비 시간 몇 초였지, 답변 시간 몇 초였지 곱씹으시면서 호흡 가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파트는 유형이다 뭐다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한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이 시험 화면 자체로는요. 이게 전부예요. 화면이 있고 사진이 중앙에 떠 있고 당연히 컬러고요. 이렇게 사진이 떠 있으면 아래쪽에 preparation time 혹은 response time 두 개 중에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타이머는 모든 문항이 그렇지만 카운트다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 시간이 여러분 45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녹음 시간이 45초라 약간 리허설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막연하게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요. 잘한다, 만점이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저희 토익 스피킹은 모든 게 전략이 있다라고 했죠. 이 전략이 다 무엇이 기준이냐? 평가 기준과 채점 기준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또 들어가 살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준비 시간은 45초, 답변 시간도 45초. 자, 이 문항의 배점은 3점입니다. 3점이란 채점자는 여러분의 답을 듣고 0, 1, 2, 3, 4개 중에 하나로 채점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 나중에 환산이 되어서 여러분 200점 만점의 점수로 포함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이 안내문이 나올 때 딱 정리해야 될 이 득점 포인트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진과의 연관성 매우 중요하죠. 사진을 보면서 사진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 안에 충분히 말씀하셔야 조금 여러분들이 득점이 안정적일 거고요. 그리고 자, 고급 어휘 아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법. 저희 문법이 틀리고 싶어서 틀리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여러분이 옳은 문법으로, 정확한 문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정확한 문법을 하려면 문장을 쉽게 만드시면 돼요. 적절한 어휘를 쓰려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주 쓰이는 것들을 기존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사진과 연관성은 여러분들이 사진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안에 충분히 말하는 걸 타이머 세팅하고 연습하시면 되고 반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채점자가 기준으로 삼는 그 채점 정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도와 이 두 개를 구분 지으면서 저희가 말을 해볼게요. 적절한 어휘와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중요 내용이 포함된다라는 게 중요하니 사진을 딱 봤을 때 메인이라고 간주되는 부분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여러분의 답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점을 볼게요. 관련성 있는 내용은 해요. 근데 중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죠. 제한적인 구문, 그러니까 계속 there is a man, there is a woman, there is a book, there is 이렇게만 하시면 2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벨 6 이상이 목표, 즉 6가 목표일 경우에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평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이게 여러분께 제가 좀 더 에피소드도 좀 알려드리고 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출제되지 않는 파트를 또 오래 풀거나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출제 빈도가 높은 배경들 위주로 좀 연습을 해두시면 할 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시장 상점, 뭐 실내이든 야외이든 그리고 거리 풍경이 독보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항상 그래 왔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및 레스토랑이나 공원, 시골 전경도 나오는데요. 약간 자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좀 먼저 연습하시는 거를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런 순서로 제가 풀이는 해드릴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잡고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은 준비 시간 45초부터 잘 보내는 거죠. 준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허설로 삼아보세요 라고. 그러면 일단 막연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 시간이 원래는 30초였고 이젠 45초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리허설 시간으로 하셔도 좋은데 원래 바람직하게 제가 권하는 건 구도를 잡고 묘사 순서 정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진이 뜨자마자 자,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도를 좀 잡고 그 순서를 마음속으로 정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브레인스토밍 하기가 한결 편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제가 평점에 만점 3점이죠. 레벨 6를 가기 위해선 받아야 되는 그 점수. 그 점수를 가기 위해서 아까 중요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걸 해주시면 중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배경은 말하다가 잘려나가도 감점이 안 돼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대충 묘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순서를 잡는 거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갈 거냐? 딱 보자마자 장소가 어디인지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딱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인이 되고 있는 게 주로 인물이에요. 그래서 중심 대상을 딱 잡습니다. 걔를 집중적으로 묘사하다가 남는 시간에 주변 대상인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나 느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어도 감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레벨 6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구도대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준비시간 활용법을 이 사진을 예로 보자면 뱀! 보자마자 공원이네,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먼저 이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변. 그리고 배경이나 느낌은 시간 되면. 요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답변 시간 45초 활용법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죠. 준비 시간대 순서를 정하고 답변 시간대는 그 순서 정한 대로 쭉 이제 묘사를 하시면 되는데 장소나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 그 구문들을 외워놓으시면 좀 더 정확성 있는 문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정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파트별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소나 아니면 딱 보자마자 이건 파티다, 이건 회의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진이에요. 무엇의 이렇게 끊어가는 This is a picture of a park, of a meeting. 이 문장. 그냥 특별하게 여러분 문법 안 틀리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 문장 강력히 권하는 바. 근데 좀 암기를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긴 걸로 하고 싶어요. 전 할 말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외우는 문장을 좀 길게 하시면 되죠. This is a picture, 끊고 taken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장소는 in, at, on 중에 at을 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틀린다고 감점이 된 적이 없으므로 물론 구분지어서 제가 수업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중에 가장 확률상으로는 at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in the park 써야 될 자리에 at the park 했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this is a picture taken at 장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홀드하시고 이 문장을 지금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입에 익혀놓으시면 한결 더 편하세요. 자, 이렇게 장소가 딱 먼저 해결이 되었으면 저희가 한 문장이 벌써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인이죠. 이거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정말 별표 진짜 한 2만 개짜리의 핵심입니다. 중심 대상을 묘사해야 되는데 그 구도대로 이제 저희가 잡으면 되니까 이 중심이 사진의 정말 중앙에 있느냐, 왼편에 있느냐, 오른편에 있느냐.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공원은 이 중심 대상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도를 제가 잡아드린다면 사진을 기준으로 하여 앞쪽 구역에 in the front, 사진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구역에 in the middle, 그리고 뒤쪽은 뭐 저희가 중심이 주로 뒤에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왼편, 오른편은 side 때문에요. on the left, on the right 라는 표현을 쓰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할 때 there is 혹은 I see. 보이면 있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처럼 오른편에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이니까 on the right of the picture there is a man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구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중심에서 인물 위주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외모나 동작이나 표정 같은 걸 묘사를 함으로 인해서 디테일한 세부 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파트 2의 안내 멘트에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묘사를 하라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면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정해드리자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옷, 자세, 동작. 왜? 누드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요. 그러면 자세 동작이란 하체를 보고 상체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의상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라서 뭔가 입은 상태이다, 착용하고 있다, 걸치고 있다 전부 wearing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머리카락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has 어떤 스타일의 어떤 색깔의 hair. 자,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는 그 사진 속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 ing, 즉 진행 시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래 보여요인데 사람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 감정, 기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looks하고 형용사를 여러분이 쓰게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해 보여요. You look happy 이렇게 하시는 거지. You look like happy. 그럼 너 해피처럼 생겼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look의 바로 형용사. 이렇게 해주시는 이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인물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거울 보고 먼저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딱 보시고 일단은 의상 I'm wearing a black shirt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으니 반드시 이 구문들을 이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물의 메인이 끝났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주변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주변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의상이나 헤어까지 또 얘기하자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아주 제한된 구문만 쓰게 되죠. 그러면 또 저희가 3점 만점을 못 가니까 동작 위주로 해서 좀 여러분의 표현이 반복되지 않게 주변은 동작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물들이 이제 등장하면 그 사물에 대한 디테일을 묘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진의 구도는 왼편, 오른편, 앞쪽, 가운데 이 정도로 했다면 우리 사물들의 위치는 뭔가 옆에 어디 근처에 막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요. 위치 전치사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무조건 next to, beside도 괜찮고요. 그런데 막 2시 방향에 있고 이런 걸 여러분 대각선에 있고 이렇게 따로 외우실 거 아니니까 그냥 근처에 있으면 죄다 near. 자, 그리고 앞에 있으면 in front of, 뒤에 있으면 behind. 이런 위치 구에 그 위치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설정해 주시면 사물의 위치가 일단 설정이 되죠. 그리고 사물의 특징이나 뭐 구성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그냥 there is a table 하는 것보단 there's a round table. 그냥 door 하는 것보다는 there's a black door. 이렇게 해서 색깔이나 모양이나 사이즈 같은 거라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도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조명이 켜져있다, 꺼져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모든 상태는 열려있는, 닫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를 묘사할 때요.
저 눈이 뭐 예를 들어 갈색 눈이에요 라고 하면 there are brown eyes라고 하지 않죠. 제 소유니까 I have brown eyes라고 하죠.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건 자체적으로 뭐가 손잡이가 달려있거나 사인이 붙어있으면 there is, there are 계속 쓰기보다는 그게 가지고 있다 have라는 표현을 저희가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화면이 하나 붙어있다. 그러면 it has a screen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사물 묘사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유는 제한된 구문 사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할 말 없는 사진에서도 굳이 쥐어 짜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배경으로 혹시나 할 게 있으면 어쨌든 입체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진 저 먼 사정거리에 라고 할 때 in the distance 라는 표현도 괜찮으시고요. 쉽게는 그냥 뒷 배경이니까 in the background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또 there is not I see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말하면서 또 시간이 되어 느낌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다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건 제 생각이니까 I think를 쓰시면 되죠. 그녀는 선생이다. She's a teacher.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she's a teacher. 근데 이렇게 보니 그녀가 선생인 것 같아 보여요 라고 하실 거면 It seems like she's a teacher 이렇게 하셔도 되어서 It seems like I think를 활용하시면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묘사에서 욕심이 나면 By the look on her face, I can tell that 이라고 하며 그녀의 뭐 표정을 봤다거나 By the look 어디에 있는 뭐 표정이나 뭐를 봤을 때 이러하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줄 수가 있다. 뭐 그녀가 행복하다는 걸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뭐 선생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직업이나 아니면 사람의 표정이나 상태를 또 연출하실 때 이런 표현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제가 권하는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쫙 훑어보신 순서가 있죠. 요대로 해주시면 45초 금방 차게 되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5가지 정도를 제가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해 드렸거든요. 장소, 중심 대상, 주변 대상, 주변 대상, 배경 그리고 뭐 느낌 이렇게 각 파트별로 한두 문장씩만 나와도 10문장은 거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45초는 금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여러분께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랑 같이 배우면 그럴 때는 알 것 같다가도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해보면 또 뭐지?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일단 여러분이 책을 펼치셔서 사진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풀이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틀리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저랑 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걸 좀 체험하시는 게 좋으니 자, 저희 유형 1 사무환경으로 가시면 사무환경 사진이 있을 겁니다. 45초 타이머 재시고 45초로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연속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뜨자마자 저희 장소, 본이 사무실이죠. office. 제일 먼저 중심은 입체적으로 봐도 이들에게 몰려 있으니까 이 2명. 주변으로 봤더니 사물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보이니까 주변 인물. 그리고 배경이나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순서가 잡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좀 브레인스토밍 해놓으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구도에 끼워 맞추면 되니까요. 장소는 an office, an 관사 습관으로 an office 연습해 주세요. 자, 왼쪽에 2명입니다. 우리 인물, 옷, 자세, 동작. 옷, wearing suits. 자세, standing at the table. 그 테이블이란 지점에 여기죠. 그 다음 손, holding a document. 얼굴 쪽 동작, looking at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에 있는 묘사가 되었고요. 2명이 있다요. 1명을 묘사했다고 나머지 하나가 서운해한다거나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이미지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주변에 갔더니 여기죠? 뒤쪽에 두 사람, back, two people. 메인 동작만 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뭐하고 있느냐? 화면 쳐다보는 looking at the computer screen. 자세로는 sitting, leaning. 공동인 걸 하고요. 따로따로 해준 겁니다. 기대고 있다 이 사람 이렇게 leaning. 자, 그리고 배경은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아예 저기 배경에 있는 물건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쓰게 되시죠. 여기는 사무환경의 필수 동작 자세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끼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무조건 쓰이는 표현들이죠. 사무실 책상 위에 누워있을 거 아니니까 대부분은 서 있거나 기대고 있거나 앉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끼워 맞춰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장소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사진이다. This is a picture. 사무실의 of an office.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심 대상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 둘이었습니다. On the left of the picture. 구도 잡아주고 There are two people에서 멈춰도 됩니다. 그치만 대부분의 인물들은 의상을 착용하기 때문에 뒤에서 바로 wearing suits 하면 문장이 아주 간편하게 길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세. 그들은 they're 아니고요. They are. 웃으면서 they are standing at the table. 서 있습니다. 동작으로 옵니다. 그들 중 하나죠. 왜냐하면 one man 이렇게 하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right man 하면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그들 중 하나 무난하게요. 그래서 one of them까지가 주어이고요. is holding a document. 그리고 그 사람이 and he is looking at it. 부담스러우시면 a document를 the document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사람이 하는 자세와 동작이잖아요. 그럴 거면 요거 한번 생략해 주시면 왠지 긴 하나의 문장처럼 느껴지는 One of them is holding a document and looking at it. 요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얼굴 쪽 봤더니 he's smiling. 요런 것들 하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표정 and he looks happy. 절대 초딩 문장이 아니니 그런 것도 마음껏 여러분이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중심 대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빨리 주변 대상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이번에 인물이었습니다. On the left가 아니라 사진의 구도상 in the back 뒤쪽으로 갔더니 또 이번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people. 근데 의상 이런 거 다 버리고 바로 둘 다 공동으로 컴퓨터를 쳐다보는 looking at the computer screen. 문장 끝나죠. 그 다음에 그들 중에 한 명 아까 뭐였냐면 one of them 앉아 있어요. is sitting at the table. 그리고 나머지 하나 the other is 기대고 있어요. leaning on the table.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하시면 영작도 빨라지고 말도 연습도 발음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들의 메인이 다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으로 여기는 말하다가 on the tables I see the 이렇게 끊겨도 돼요. 그러니 일단 펼쳐보는 거죠. 테이블들 위에는 on the tables 또 there is, there are 쓰긴 반복이 있으니 I see 해놓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아까 말했던 그 랩탑, the laptop 그리고 하나의 스탠드 아니라 데스크 위에 올리는 램프, a desk lamp 그리고 and some documents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I see 뒤에 그리고 저기 뒤 배경에 보시면 in the background 또 I see 끊고 뭐가 보이냐? Many binders 이런 파일들 말하죠. Binders on the bookshelves 혹은 모든 선반은 다 shelve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nd there is a poster on the wall. 자, 여기서 외우셔야 될 거는 그러면 모든 선반은 on the shelves 모든 벽의 표면에 붙어있는 건 다 on the wall 이라고 외워놓으시고 사무 환경이 나오면 무조건 on the wall, on the desk 이런 건 쓸 수가 있겠구나. on the shelf 이렇게 외워두시면 표현이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걸 제가 짚어드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거나 서있어요. 테이블 기준에 기대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leaning on the table 컴퓨터 화면을 쳐다봐요. looking at the computer screen 손동작으로는 typing something
그리고 문서를 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고 있다면 reading some documents. 자, 요거는 저희는 안 나왔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표현이죠. 통화 중이죠. 말하고 있어요. talking, 전화기 위에 대놓고 on the phone. 그리고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뭐 하고 있는가? working together.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진 말고 회의를 하는 사진들이 있다면 미팅을 갖고 있다. having a meeting. 그 미팅에서 누가 나가서 발표를 한다면 저희도 presentation이라고 외래어를 쓰죠. 근데 그게 정보를 주는 말하기의 형태니까 have보다는 뭐 give a presentation. 그래서 giving a presentation.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발표할 때 주로 보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pointing at 정도면 정말 여러분 웬만한 사무 환경은 이걸로 다 통합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 많이 반복하시면 되고요. 영어, 한국어 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물이나 배경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선반에 files와 binders가 보이겠다라는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I see files and binders on the bookshelf. 자, 그 다음 many desks and chairs in the office.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파일을 담아두는 서랍장을 cabinets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the desk lamps 같은 경우에는 있다, 없다만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물건의 상태, 뭐든지 조명이 켜져 있으면 is on, is off 라고 하시면 되니까 the desk lamps are on. 그럼 꺼져 있으면 the desk lamps are of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나 문서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Some books are stacked up 이라고 하시면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표현이 되면서 배경 묘사에 또 여러분들이 일조를 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유형 1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는 사무 환경을 저랑 해보셨고요. 동작 그리고 배경 따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Right.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또 다음에 빈출인 indoor, outdoor 둘 다 많이 나오는 시장과 상점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와 볼게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사진을 보고 해보신 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사진입니다. 이렇게 요즘 시험에는 여러분 인물 수가 많지 않고 클로즈업 돼 있고 이렇게 조준이 줌인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연습을 좀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자마자 저희 장소 딱 보자마자 상점이다. 그 다음 제일 메인이 누구냐? 뭐 남자가 될 수 있지만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도 있지만 요 가운데 있는 꼬마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꼬마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인물이 있죠. 그게 끝나면 배경이나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이대로 이제 저희는 표현을 봐야죠. 모든 상점들은 여러분 일단 a store. 뭐 예를 들어 신발 가게면 a shoe store. 옷 가게면 a clothing store. 뭐 식료품 가게면 a grocery store.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 그냥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a store.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저희가 가운데니까 middle. woman 하시면 얘는 woman이라기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a girl. 꼬마이죠. 얘의 옷, 자세, 동작할게요. 옷, wearing a blue sweater.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sweater. 자세, 스탠딩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상점 가면 선반 근처에 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anding near the shelves. 손에 쥐고 있으면 죄다 holding broccoli, holding. 그리고 얼굴 looking at a man 혹은 her father. 그냥 임의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선 이동이 남자로 왔습니다. left에 그녀의 아빠 보이시죠? 자세,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요. 그냥 다리 날리는 걸로. 그 다음 바로 동작. holding a shopping basket. 여기 basket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looking at his daughter. 이거는 시간이 없으면 줄이셔도 되죠. 왜요? 여기에 비슷하니까 얘는 시간이 없으시면 줄이셔도 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가시면 a lot of vegetables 쌓여 있습니다. piled up.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으면 stacked up.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뒤쪽에 또 더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배경이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홀드하시고 먼저 연습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wearing a blue sweater, wearing a blue sweater.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문장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이거는 무언가의 사진이다. This is a picture
of a store.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메인이었던 이 꼬마입니다.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쉬시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There is a girl. 자, wearing a blue sweater 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막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정말 wearing만 한 4번, 5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옷을 입은 사람 girl in a blue sweater. in이라는 걸 대체하셔도 돼요. wearing 자리에. 여러분 그 men in black 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men in black 하면 men in black suits 이거든요. 그러면은 men in black처럼 in 의상으로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 girl in a blue sweater 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녀의 자세 she is standing near the shelves 끊고 바로 손동작 and holding broccoli 문장 조금 더 길게 욕심나시면 in her hands 항상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동작 she is looking at a man. 이때 이 남자가 누구인 것 같냐? 주관적인 생각 들어오면서 I think he is her father 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이 꼬마에 대한 디테일이 저희가 배운 순서대로 나오죠. 이제 시선 이동하여 남자 쪽으로 갑니다. 자, 이미 father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바로 그냥 he로 받으셔서요. He is holding a shopping basket and he is looking at the girl 혹은 looking at the girl. 자, 그리고 이제 배경으로 저희가 간다면 on the right side가 되겠죠. 많은 야채들이 a lot of vegetables 쌓여 있습니다. are piled up. 선반 위에 on the shelves. 차곡차곡 stacked up. 쌓여 있어요. piled up.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이 나 이런 채소도 알아. 어휘 자랑하실 거라면 I see carrots, onions, potatoes, 기타 등등 그 이외에도 많다. and more. 근데 막 이게 막 파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막 어휘 모르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in the back more items, 더 많은 제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are stacked up on the shelves. 이걸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하기 쉬운 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강력하게 권하는 건 이겁니다. 선반 위에 뭔가 쌓여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묘사가 끝나게 되면서 시장이나 상점 쪽의 어휘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로는요, 여러분 standing near 혹은 in front of the shelves. 무조건 shelves나 이런 거 선반 근처에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저희가 선반이라고 하면 shelf죠. 근데 저희가 진열대가 보면 납작한 판 위에 올리는 선반도 있지만 행거처럼 걸거나 끼워서 하는 거치대들도 있단 말이죠. 걔네들은 죄다 racks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거는 racks. 그 다음에 선반 위에 올리는 건 다 shelves. 그래서 standing near the shelves, standing in front of the shelves.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물건을 일단 사러 갔으면 무조건 손에 holding the items. 그리고 눈 감고 쇼핑하는 사람 없잖아요. looking at the items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looking at을 참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뭔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상점에서 쇼핑하는 사람은 무조건 choosing an item, 이게 같은 동작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물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choosing an item 해도 되고 looking at items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장을 보러 갔다면 pushing a cart 아니면 holding a basket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일단 어디에 물건 사러 갔으면 무조건 가방을 저희가 들고 가죠. 그래서 carrying bags, 요 정도는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고객 위주죠. 점원 위주로 가자면 helping the customers 하면 웬만한 뭐 계산을 하고 있어도 helping, 설명을 하고 있어도 helping, 점원이 고객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helping the customer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putting something in 이라고 세트를 외워주세요. 넣거나 놓으면 put이고 물건을 어딘가에 넣고 있으면 putting 그 물건 in 어디, putting a pen in the bag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put something in the basket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아마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카운터에서 줄 서 있다라고 하면 waiting in line 이란 표현도 하나 추가로
그리고 웬만한 점원들은 거의 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겁니다. Wearing an apron. 앞으론 아니고 apron까지 하시면 웬만큼 됐고요. 자, 이제 배경 묘사 갑니다.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매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many items are displayed on the shelv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표현을 더 영역을 넓히고 싶다라고 하면 many 대신에 various kinds of 하면 다양한 종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있으면 무언가가 are stacked up 되어 있다. 제가 강조했고요. 여기저기에 알림의 사인들이 무조건 상점에 많습니다. I see signs 여기저기에 here and there 이라고 하시면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 이 먼 길을 저희가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사진 묘사를 여러분이 보고 준비 시간 45초의 순서를 정해서 대충 리허설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답변 시간 45초 동안에는 장소, 중심 대상, 주변 대상, 배경 이렇게 해서 하다가 끊기게 냅둬도 좋으니 최대한 많은 문장을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1번 중요 대상, 중심 대상이 빠지면 절대 레벨 6 안 된다는 거. 2번 적절한 구문을 쓰면 되지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필수예요 라고 하는 걸 외워주신다는 거. 3번 여러분이 말 속도를 확보해서 많은 말을 하려면 늘 등장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던 문장이나 표현들을 따로 외우셔서 빨리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 사진묘사 금방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저희 2개 해보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